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안 놀자의 박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은 만큼 아쉬움도 큰 계절인 가을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단풍 구경도 다녀왔는데 너무 또 곧 추워져서 네. 가을을 충분히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모처럼 이제 단풍을 보러 곤지암의 화담숲이라고 있어요. 네. 아, 좋습니다. 이 단풍이 네. 너무 예쁘다고 해서 이제 예약을 하고 갔는데 세상에 딱 도착하자마자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가뜩이나 저는 이제 딸을 데려갔으니까 너무 추워서 이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에 우동집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여기 들어가 있으래요. 그래서 저랑 딸은 그 우동집에서 우동 한 그릇 먹으면서 기다리고 남편만 잠깐 입구 근처에만 갔다가 내려와서 너무 아쉬웠어요. 추웠어요. 진짜 추워가지고 얘 바로 그냥 겨울 코트를 꺼내서 입고 다니다니까요. 네. 저도 이제 단풍도 볼 겸 애 데리고 좀 산책 좀 다녀왔어요. 이제 뛰어놀게 할, 마음껏 뛰어놀게 할 거의 마지막 계절 아닌가 네. 싶어가지고 추워지기 전에 한 번 더 가야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추워져가지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가을이 막 온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는 체감하기론 겨울이거든요, 이미. 진짜 맞아요. 너무 짧게 지나가서 당황스러워요. 근데 실제로 지난달 말에 서울에 첫 얼음이 얼었고요. 그 체감 온도가 영하로 이제 떨어지고 평년보다 6, 7도 정도 낮은 기온을 기록해서 실제로도 가을이 빨리 지나간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여름이랑 겨울만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양 기자, 바쁜 가을을 보내서 계절을 느낄 새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국회는 가을이 짧다는 얘기를 네. 하거든요. 아. 그 이유가 국감을 준비해서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가을이 이미 다 가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인데 그나마 국회는 또 단풍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네. 출퇴근하면서 단풍 많이 보면서 좀 위안을 삼긴 했습니다. 네. 가을이 지나간 거는 아쉽지만 저는 더위보다는 추위가 좀 더 낫습니다. 특히 올여름 더위 정말 못 견딜 정도였거든요. 더웠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우면 좀 껴있고 이제 좀 방안을 하면 되는데 더우면 좀 속수무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저는 더위, 추위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네. 저는 그나마 더위. 더위가 왜냐하면 낫다. 추위는요, 아파. 살이 아파. 살이 아파요? 아파. 추우면 아파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더우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추우면 방법이 없어요. 뼛속까지 막 시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추운 거 너무 싫어요. 저도 이제 워낙 추위에 취약하기도 하고요. 근데 추위하면 저는 직업 특성상 상당히 좀 힘듭니다. 네, 이게 소위 뻗치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대기하는 상태. 기자들요. 네, 개개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저도 초년 기자 시절에 그 법조를 나가면서 사건이 굴러가면 이제 어딘가 가가지고 뻗치기를 계속 하는데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다리도 너무 아프고 너무 추우니까 아예 쇼핑백이 아니죠. 핸드백에다가 그 등산용 방석 있죠. 1인용 방석. 항상 들고 다녀서 접어가지고 들고 다니고 앉으려고? 앉을 때만 나오면 이제 그걸 펴서 앉았던 기억이 나는데 추우면요. 취재 수첩에 손이 곱아가지고요. 취재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이 추위에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저 빼고요. 근데 올해 역대급 폭염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겨울에는 혹한이 이어지면서 역대급 추위가 장기간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듣기만 해도 무섭죠? 네, 네. 벌써부터 무섭습니다. 자, 참 추위. 자, 올여름 폭염은 미리 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한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가올 겨울을 잘 맞이할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은 전기사업법, 개별 소비세법, 그리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네. 먼저 전기사업법은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법률인데요. 이 법의 목적이 개정돼서 오는 12월 13일부터는 그 목적, 그 내용 부분이 바뀝니다.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그리고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개별 소비세법은요. 개별 소비세 부과 그리고 징수를 위해 1976년 12월 22일에 제정됐는데요. 제정 당시에는 특별소비세법이었어요. 근데 2007년에 현재 법 이름으로 바뀌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은요.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또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또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79년 12월 2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의 세법 20대 국회 발의현황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전기사업법은요. 현재까지 총 84건이 발의됐고 그중 3건 처리되고 81건은 계류 중입니다. 우리 왜 지난 여름에 폭염 관련해서 다루면서 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폭염이 아닌 혹한에 대비해서 한 번 더 전기요금 누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별 소비세법은요. 현재까지 총 23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14건이 처리되고 9건이 계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은요. 현재까지 총 9건이 발의가 됐고요. 6건이 처리되고 3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아파트라서 뭐 혹한기 준비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여름에 입던 옷들 좀 넣고 겨울 옷들 뭐 다시 빼고 이런 게 다인데 다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새 이거 건조기를 사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야 빨리 빨래 건조기 사라고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겨울에 빨래를 하면 이렇게 베란다에다 넣으면 이거 얼어버릴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실내에다 넣는데 실내에다 넣으면 또 냄새가 나요. 냄새 나죠. 예, 그러니까 아유 진짜 이거 건조기를 구입해야 되나 하는데 건조기가 비싸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요. 건조기 저는 하나 샀습니다. 아이들 옷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뭐 어른이죠. 특히 애기니까 건조기 하나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놓을 데가 없어요. 저희 집이 좁아서. 그렇군요. 네. 이 빨래 준비도 빨래 준비인데요. 저는 네. 뭐 대단한 준비는 아니지만 아까 우리 말한 대로 혹한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애들을 생각해서 내복을 많이 마련했어요. 내복 중요하죠. 네. 내복을 맞아요. 많이 마련했어요. 내복도 입어야 되고요. 겨울에 필수 아이템 패딩 꼭 입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남편이랑 패딩 사러 좀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미 완판된 것도 많다라는 그렇죠. 놀라운 사실. 정말 다들 비슷하네요, 생각하는 게. 저도 지난주에 가족들 전부 내복이랑 패딩을 모두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해보니까 사무실에 늘 매해마다 이제 꺼내는 전기 방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유독 빨리 꺼낸 걸로 봐서 확실히 추위가 좀 네, 빨리 그런 온 것 것 같긴 같아요. 해요. 네. 네. 작년 12월이 생각납니다. 작년 12월에 영하 12도로 떨어져서 저희가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모스크바 뭐 별거 아니다. 그건 추위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도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미 그 10월 말부터 그러한 그 낌새가 있었죠. 그 10월 달에 굉장히 이제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었는데 그 원인으로 손꼽히는 게 바로 북극 한파거든요. 네. 이게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이동성 고기압을 타고 자자자자자 확 급격히 남하하면서 남쪽으로 오면서 찬 공기를 대거 몰고 와서 이 갑작스러운 한파가 발생하게 된 건데요. 근데 그 이유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북극 한파의 원인이 지난 여름에 네. 그렇게 우리를 덥게 만들었던 바로 그 대폭염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대폭염이 한파까지 몰고 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이 이해가 안 되네.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북극권도 영상 20도를 기록하는 등 올여름에 그 이상기후가 있었는데 당연히 온난화가 되니까 북극에 있는 빙하가 급격히 감소를 했고요. 결국 역대 가장 많은 얼음이 녹으면서 사실은 이 북극 한파를 북극 쪽에 가둬두는 게 이 제트기류인데 그 네. 세력이 굉장히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트기류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한파가 그걸 뚫고 북서풍을 타고 결국은 한반도까지 남아야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추워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를 못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있네요. 올해 상당히 추울 거다. 것이다. 11월, 12월 기상청에서 아주 추울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10월 달에
그 겨울 대비 옷이 거의 다 팔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대형마트 이사가 10월 한 달간의 겨울 상품 매출 신장률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남성, 여성 다운 점퍼 매출이 각기 30.8%와 6.7% 상승을 했고요. 네. 아동 외투 역시 29.5% 높은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외투뿐만 아니라 방한용품의 매출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요. 10월 한 달간 핫팩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2% 넘게 매출이 급증했고요. 뭐 전기 히터 그리고 전기 매트 이런 것도 다 30에서 한 50% 정도 매출이 신장했습니다. 네, 와. 온라인 판매도 마찬가지인데요. 10월 한 달간 아우터 매출이 244% 증가한 것도 있었고요. 같은 기간 방한용품 판매는 온풍기가 전년에 비해서 33%, 온수기 26%, 전기방석 21%, 전기히터 55%씩 상승을 했고요. 사람들이 또 매년 겨울 준비를 하지만 특히 올해는 이런 다양한 상품군들이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뭐 올 겨울 강력한 한파가 예상이 되다 보니 뭐 실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온풍기나 히터 같은 가정용품, 그리고 숄이나 망토, 넥 워머 같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의류 같은 용품들이 골고루 판매가 되고 있다,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뭐 귀돌이라 그러나요? 귀돌이? 귀를 이렇게 귀마개 귀돌이라고 있어요. 약간 다른데 그걸 아내가 사왔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그걸 끼고 출근하려는 그런 모양새가 안 좋아서 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매한 게 있나요? 저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사실 뽁뽁이를 사다가 붙였어요. 뽁뽁이 뭔지 아세요? 저희 아파트가 뾱뾱이. 약간 우풍이라고 하나요? 그 미세한 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창문에다가 그걸 딱 붙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비장의 무기 난방 텐트. 난방 텐트. 집에다가 네. 저 굉장히 좋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난방 텐트를 딱 설치를 하면은요, 그 안이 밖과 한 3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 아이는 이제 아이들은, 네. 이불을 잘 안 덮고 안 덮고 자잖아요. 자죠, 네. 그런 애들 난방 텐트 안에 딱 집어넣으면 엄마가 마음이 푸근합니다. 안심이 돼요. 난방 텐트 중요하지만 뽁뽁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뽁뽁이가 이 터트리는 뽁뽁이 그 맛도 있지만 맞아요. 뽁뽁이 붙여놓으면 난방비가 절반 정도 줄어든다거든요. 그런 얘기 굉장히 있습니다. 예. 세네요. 맞아요. 특히 이제 겨울 되니까 제가 이제 관리비 고지서 이런 걸 보니까 여름과 비교했을 때 진짜 가스비도 확 늘고 네. 급탕비도 확 늘더라고요. 맞아요. 항목별로 보면 그렇고요. 저도 이제 보니까 이 여름 시즌 3달, 겨울 시즌 3달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비슷한 거예요. 총액이, 관리비 액수가. 그렇죠. 그만큼 여름엔 더우니까 에어컨 돌려야 되고 겨울엔 추우니까 또 난방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적정 온도 유지하는데 이제는 계절이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통통 법률아 놀자. 오늘은 난방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냉방비가 많이 든다면 이제 겨울이 되니까 난방비 때문에 또 걱정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 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이제 커지면서 난방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졌는데요. 먼저 난방비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부터 좀 살펴보면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네.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 소비 지출 가운데 난방비를 포함한 연료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4.4%로 매달 11만 2천 원 정도예요. 근데 이 중 69%가 난방비인데요. 특히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이 겨울철, 1월 같은 그 겨울철에는 연료비 지출이 17만 2,157원에 달했고요. 이거는 지출이 가장 적은 달인 8월과 비교를 하면 8월이 6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면 3배 가까운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2014년 1월에 전국 평균 기온이 0.5도였는데요. 지금은 영하 2도입니다. 지금은 영하 2도인데 그러면 2.5도가 더 떨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지고 겨울은 점점 더 추워지고 그러니까 난방비, 냉방비 이런 게 더 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뭐 전기장판이나 온풍기 이런 소형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실제로 관련 용품의 판매도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난방비를 아끼겠다고 이 가정용 전열기구를 이제 무심코 많이 쓰셨다가는 오히려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겨울철
겨울철 최대 전력 수요도 여름철 못지않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지난 겨울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북극 한파 이걸로 인해서 난방 사용이 급증을 하면서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이 잇따라 깨졌다고 하고요. 이 기업이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수요 감축 요청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10번이나 사용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난방용 총 에너지 소비 중에 천연가스 비중이 2013년도에는 65.2%인데 2016년도는 60.0%로 감소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비중은요 23.9%에서 28.3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올여름도 전기세로 벌벌 떨었는데 겨울도 전기세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 요금은요, 산업용 전기나 농사용 전기와는 다르게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아주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런 누진제를 누진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택용 전기 요금의 경우에 기본 요금은 월 사용량에 따라서 해당하는 구간의 요금으로 결정이 되고요. 전력량 요금은 각 구간의 전력량 요금을 누적적으로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야, 이 누진제 얘기만 들어도 뭔가 기분이 안 좋아져요, 누진제. 우리 81회 때 누진제 얘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네. 누진제 뭐예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 누진제는 5번의 변천 과정을 거쳤는데요. 먼저 처음 누진제가 실시된 거는 1974년입니다. 1974년 12월에 오일 쇼크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당시에 3단계 누진제가 처음 실시가 됐고요. 이후에 5년 지난 다음에 1979년에 무려 12단계로 대폭 확대됐어요. 이때는요, 요금 차이가 무려 15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7단계, 그때는 요금 차이가 한 13배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줄었다가 2005년 12월에 다시 6단계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2016년 12월에 현재 기준인 3단계, 요금 차이는 이제 3배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누진제 구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계속 변경되고 바뀌는 게 이유가 뭘까요? 그 구간에 대해서 이해를 네. 하려면은 지금 3단계로 바뀌기 전에 한 종전의 누진제를 얘기를 해보면요. 기존에 6단계를 적용했을 경우에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전기 히터나 전기 매트 같은 이런 그 개별 난방을 사용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기로. 그래서 가정집에서 655와트짜리 전기 히터를 하루에 6시간 쓴다. 그럼 한 달에 118kW가 소비돼서 월 5만 원의 전기료가 추가로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기 히터 하나만 안 쓰고 여기에 뭐 방이 3개가 있어가지고 방 하나에는 한 명이 232와트짜리 전열 매트를 한 8시간 킨다. 나머지 2방에는 뭐 전기 히터랑 온풍기를 4시간씩 각각 켜놓는다. 이렇게 하면요. 추가 요금이 월 18만 원까지 늘어나게 차이가 많이 됐었다는 나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누진제 구간이 많았을 때 그만큼 폭이 컸고 누진하는 비율도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전에 누진제 구간을 개편하기 전에 그러니까 1단계 요금하고 6단계 요금 그 차이가 11.7배 그 정도 차이 났기 때문에 그만큼 요금 차이가 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사용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네. 구간 누진제 여기 폭이 넓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선 부담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2016년에 6단계였던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을 한 거라고 합니다. 네,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제 개편해서 좀 전기 요금이 줄어들었나요? 아닙니다. 아,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올 여름에 폭염보다 이 전기료가 더 무섭다라는 말은 안 나왔겠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사실 누진제 개편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대체 왜 가정용만 누진제 대상이어야 되는지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누진제 관련해서 청와대 민원도 청원도 상당히 많죠. 맞습니다. 이 누진제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같은 경우에 지난 8월 기준으로 1000여 건이 넘어섰고요. 아예 폐지해달라라고 하는 청원에는 6만여 명이 동의를 한 상태예요. 네. 또한 누진제 집단 소송도 있는데요. 전국 법원에서 한 13건 정도 있고요. 9,900여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 여름에 결국 정부가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책
발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더 높은 누진 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월과 8월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를 그 누진 구간을 각각 100kWh만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도시거주 4인 가구로 예를 들어봤을 때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할인 전에는 88,000원 정도를 내야 했다면 할인 후에는 65,000원 정도를 내면 됐습니다. 그럼 22,000원 정도를 절약한 셈인 거죠. 혜택을 조금 받았는데 느낌 왔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미비한 감이 있었죠. 네. 네. 통통 보험료라 놀자. 오늘은 난방 관련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이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반기 국회에서는 누진제 폐지 등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국회의원 10명 중에 9명도 누진제 개편이나 폐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 논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 중입니다. 이제 누진제와 관련해서 이 누진제 좀 그대로 두되 조금 좀 완화하자라는 안도 있고요. 네. 아예 누진제를 싹 개편하자라는 안도 있고, 아예 누진제 다 없애버리자. 폐지하자 이런 안들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올 여름에 했던 것처럼 완화하자, 좀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라는 내용이 가장 많은데요. 네.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 12월에서 2월, 그리고 냉방 수요가 많은 하절기, 7월에서 9월, 요 구간에는 주택용 전기 요금에 한해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난 8월 3일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비슷한 내용으로요. 1, 2월과 7, 8월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그 약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7일에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네. 그리고 폭염주의보라든지 뭐 폭염경보 또는 이 한파주의보, 한파경보의 발효 일수가 4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그 해당 월에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누진제를 적용하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지난 8월 6일에 정가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잖아요. 네.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최대한 부담이 좀 안 되게 국회의원들이 좀 해주신다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네. 기상이변은 사실 뭐 어쩔 수가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누진제 정책 도입 목적이 사실 절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 만큼 뭐 누진제 적용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절감을 해주거나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날씨 때문에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뭐 적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완화하거나 이런 거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이 개정안들이 다 누진제를 완화하는 그 구간들이 날짜가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그렇죠. 7월에서 9월이라든지 12월에서 2월. 그런데 워낙 이상기후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월에 너무 추웠잖아요. 추웠죠. 그러니까 난방이 막 필요한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그 10월에는 누진제를 완화하는 그 구간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날을 정해놓기보다는 뭐 이런 뭐 한파주의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기온이 뭐 전보다 확 얼마나 떨어졌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실제 그 기온을 기준으로 이런 누진제를 좀 완화하는 이런 거를 좀 바뀌는 게 어떨까. 아이디어 좋네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누진제를 면해준다면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누진제를 큰 틀에서 적용을 해서 뭐 혹한혹석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경보가 날았을 때 기준으로 이걸 조정을 할지, 아니면 아예 누진제를 없애고 큰 틀에서 전기요금제 개편을 한번 해보자. 네. 이런 거까지 이제 다 지금 한번 법안을 계기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상기후 생길 거고 혹한혹석 반복될 텐데, 그럼 그것 때마다 이 논의를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번에 좀 결론을 내고 적용을 좀 한 다음에 조금 더 바꾸는 방법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기상이변이 아닙니다. 알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누진제 폐지 이 법안이 지금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이 돼서 형평성 논란도 있고 네. 또 세계 각국과 비교를 해봐도 다른 데는 사실 주로 단일 요금제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공급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에 주택용과 일반용이라든지 뭐 이런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는 하되, 전기요금 계산과 관련해서는 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자라는 내용으로 지난 8월
8월 1일에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진제 폐지 관련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죠. 맞습니다. 이게 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응답자의 54%가 가정용 누진제를 당장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답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에 당장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산국 소비자 연맹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청구하는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그 약관에 따라서 누진율과 누진 배율을 변경해서 전기요금을 산정을 하고 이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해서 아마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네, 판결에서 전기요금 체계가 전기 사용자의 부담 능력이라든지 편익 정도, 사회적 기타 정책적 요인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전기 사용자 간의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면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되도록 하는 이런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건데 어렵네요. 어렵죠. 진짜 어렵네요. 어려워요. 결국 그냥 하겠다라는 뜻인데 뭐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네. 네. 다른 방안은 또 새로운 그 개정안이 발의된 게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누진제 말고 다른 요금제를 도입하자라는 거예요. 지난 8월 7일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이제 기본 공급 약관을 작성할 때 주택용, 일반용 등 이런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되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 말고 네.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자라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일반용과 산업용의 경우에 계절별 그리고 시간별로 전기요금 단가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계절별 요금의 경우에서는 봄, 가을철보다 여름과 겨울철의 요금이 같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이고요. 네. 시간대별 요금 같은 경우에는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 구분을 해서 차등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별, 시간별 전기요금 단가를 적용했을 경우에 일반용과 산업용에 적용하는 방식과 아무래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겠죠. 자, 정부도 폭염에 따른 지원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주택용 소비자한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어렵습니다만은 이 계량 시스템이 보급된 가정한테는 가정을 중심으로 계절별 또 시간대별로 요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얘기를 했는데 어렵긴 어려워.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전기 요금 다양한 지금 방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개편해 보자. 그러니까 전기 요금 누진제가 어쨌든 산업용과 가정용의 차별이 있다. 이런 논란이 많다 보니까 한번 개편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요. 이제 뭐 저는 이 개정안이나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처럼 어쨌든 좀 보다 세분화된 기준, 계절별이든 세분화된. 시간대별이든 그 용도에 맞게 세분화된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요금제를 좀 세분화해서 누진제 좀 대신 합리적으로 우리가 낼 수 있도록 다른 그런 요금 적용 체계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누진제를 손을 보긴 봐야 맞아요. 됩니다. 네. 이게 뭐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거 아니고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전기를 안 쓰는 거 아니거든요. 저소득층도 전기를 많이 써야 될 수도 있고 고소득층은 오히려 전기를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진제는 좀 그런 의미에서 손을 더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계절별 아니면 시간대별로 요금을 좀 차등화하자라는 건데 그걸 하려면 사실 전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집집마다 이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집집마다 네. 우리 집은 보니까 이게 여름에 많이 쓰네. 그러면서 이렇게 선택할 맞아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부터 그런 요금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은 있었는데 집집마다 그 계량이 아직 안 되니까 더 비쌀 도입이 더 비쌀 것 예, 같아요.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단계별로 들어와서 그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영입니다. 환영이다. 이거는 네, 누진제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좀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단계라고 보입니다. 새벽에 막 쓰면 어떻게 될까요? 몰래. 새벽에 남들 안 쓸 때 막 쓰면.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맞는 시간 그 요금제를 선택하면 되죠.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실제로 계절별, 시간대별 그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과 일반용에서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주택용은 아직 가구별로 이 실시간으로 사용한 전력량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사실 도입이 안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누진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이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전기 사용 패턴이 업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형화하기 어려워서 누진제를 하는 대신에 이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라면서 주택용은 그런데 이제 패턴은 비슷한데 이 스마트 계량기, 그 스마트 계량기가 완전히 보급되지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그 요금제 도입이 어렵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 대신에 이런 계절별, 시간대별 전기요금 단가를 도입한다면 우선 사전에 관련 연구 등을 통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를 뭐 정밀하게 설계하는 거 이거 당연히 네. 필요하죠. 그러면서 주택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일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통통 법률안 놀자. 오늘은 난방 관련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난방 제도, 난방을 하는 방법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연탄을 좀 사용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등유, 또 기름 난로 같은 걸 사용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도시가스 보일러를 또 많이 사용하고 있죠. 맞아요. 저도 막 떠올려 보면 연탄 보일러, 보일러도 연탄 보일러가 있었어요. 연탄 보일러 예, 있어요. 그리고 네. 어렸을 때 학교에 그 조개탄 난로, 네. 양동이에다가 네. 왜 조개탄 이런 거 받아오는 맞아요. 주머니 예, 있었어요. 그런 거 주머니 네. 이런 거 있고 또 시골에 가면 막 아궁이 또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 이렇게 불 지피면 바닥에 이렇게 따끈따끈해지잖아요. 또 그 등유 난로, 등유. 예, 네. 난로에다가 예, 맞아요. 뭐 이런 거 떠올리면은 참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같아요. 생각이 네. 듭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중에 양 변호사와 제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이게 뭐니? 저희 세대는 사실 별다른 게 없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연탄 뗐던 기억은 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면 연탄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봤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일단 한 번씩 다 연탄가스 마셔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한 번씩 마셔보거든요. 저는 뭐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해요. 아, 이쪽으로 깨야 될 것 차이가 같은데요. 많이 나네요, 우리가. 뭐 큰 차이 다 우리 납니다. 얘기한 대로 네. 연탄 쓴 다음에 등유 쓰고 이제 도시가스 보일러 이렇게 집에서는 갔던 것 같고 학교에서도 조개탄 처음에 주번이 하다가 그 다음에는 교실 벽에 이렇게 네. 히터가 붙었었어요 제 기억에는. 저희는 그 전에 난로가 있죠, 난로. 난로 다음에 히터 그 다음에 이제 온풍기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바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나이를 짐작이 가능할 거예요.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나이에 따른 걸 사용했지 않을까. 저는 골로를 사용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LNG 도시가스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겨울철, 뭐 대학교 때도 그렇고 봉사활동 가면 지금도 연탄을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높은 데 네. 가면. 그래서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 문제 이게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한 2010년도였나요? 네. 한 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잠깐 들어갔었을 때 그때 연탄 나르기 이제 봉사활동을 갔어요. 겨울엔 진짜 얼어 죽을 뻔한 그 기억이 있는데 이분들 아직도 이렇게 연탄을 사용하시는구나라고 좀 놀라기도 했었고 마음도 짠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양 변호사처럼 대학생 때 그 연탄 나르기 봉사를 간 적이 있는데 봉사활동 가는 날은 왜 그렇게 유독 추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열악한 그 구조 속에서 연탄으로 한 장 한 장으로 그게 추위를 이겨내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말로 설명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워지면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연탄 나르기 봉사를 많이 하는 거가 상징하는 게 결국 이게 가장 그들한테 절실한 문제다, 제일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올 여름에 이 냉방에 대해서 관심을 좀 쏟은 것처럼 겨울철 난방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살펴봐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또 2017년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농어촌의 면 단위 가구의 50% 이상, 또 소득 수준별로는 월소득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약 20%가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등유 불편해요. 네.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네. 뽑아서
아파트 지금 다 중앙난방을 사용하다 네. 보니까 등유 어려움을 모르시죠? 네. 양심님 등유 본 적 있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건 뻑뻑이 뭐 뭔지는 아는데 네. 써본 적은 없어요. 네. 좀 등유로 난방을 한다. 지금 우리는 이게 편하게 가스로 네. 사용을 네. 하니까 등유를 한다고 생각하면 우선 등유가 떨어지지 않게 항상 네. 비축을 해놔야 되잖아요. 사와야죠, 등유. 그리고 때마다 진짜 떨어지면은 또 넣어놔야 되고. 기름 받아와라. 넣어놔야 되고. 기름 받아. 그렇죠. 굉장히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이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괜히 위험성도 좀 네. 느껴지고요. 게다가 뭐 유가가 계속 달라지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좀 부담이 되겠죠. 이거 좀 떨어졌을 때 쟁여놔야 되나 싶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겨울을 계속 따뜻하게 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네. 생각만 해도 너무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차가 저는 기름을 안 넣어가지고 한번 길거리 멈춰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게을러서 가실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등유 관리 못합니다. 자, 불편함도 불편하지만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가 있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있는데 오히려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가 도시가스 사용하는 가구보다 더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득의 역진성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문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요, 겨울철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보다 등유를 쓰는 가구의 난방비가 평균 2.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나오네요. 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결과도 좀 비슷한데요. 도시가스가 본격 보급된 2002년 이후에 등유 가격이 도시가스의 일반 전기요금보다 높아졌고요. 등유와 도시가스는 2014년 기준으로 2000년보다 가격이 한 2배 정도 오른 반면에 전기료 인상폭은 1.5배에 그쳤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농어촌 가구의 소득 대비 취사 난방비 비중이 4.4%로 도시가구 2.3%보다 2배가량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 국제 유가, 휘발유, 경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이걸 발표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유류가 오르고 내수가 부진하는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또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요. 이달부터 6개월간 그러니까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네. 유류세 15%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리터당 유가가 최대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그리고 LPG 부탄가스는 30원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도 좀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 같은 경우는요 유류세 인하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예, 휘발유나 경유값이 굉장히 하락한 것과는 달리 등유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휘발유나 뭐 경유를 넣으러 주유소에 가면 조금 싸졌다는 느낌이 싸졌어요. 들거든요. 네. 근데 등유는 왜 안 싸졌을까요? 값이 어떤가요? 지금 이제 충북을 기준으로 네. 설명을 해보면요. 등유값이 2년 가까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충북의 등유값은 지난해 8월 797원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11일 기준으로 993.4원이라고 해요. 이게 판매 가격인데 1년 3개월 사이에 20%가 오른 겁니다. 다른 거 떨어진 거와는 달리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저소득층이 네. 많이 사용하는 등유라는데 이 네. 등유값이 계속 오르면 부담이 만만치 부담이 않겠어요. 상당히 네.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등유값은 리터당 개별 소비세 63원 그리고 교육세 9.45원 이런 세금들을 포함해서 약 73원 정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개별 소비세라는 게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조금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 이런 거에 대해서 중과를 하고 소비 억제를 위해서 만든 그런 목적세라고 봐야 뭔가 되겠죠? 등유하고는 안 어울려요. 등유가 뭐 맞지 않아요, 개별 이상하죠. 소비세. 뭐가 이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외 지역 거주자라든지 아니면 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 같은 경우에 LNG 도시가스에 비해서 그 개별 소비세 세율이 높다 보니까 사실 높은 난방비의 원인으로 이 높은 세율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기획재정부가 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미 등유 등 이 난방용 유류에 대해서 뭐 개별 소비세 탄력 세율의 최대 한도인 3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깎아줄 만큼 이미 다 깎아줬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청와대 청원도 끊이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상합니다. 우리가 얘기해봐도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 가만히 안 있죠? 논의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등유에 부과된 개별 소비세를 리터당 90원에서 10원으로 대폭이나 90원에서 좋다. 10원으로. 와, 야, 이래서 저소득층의 이 난방비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요. 지난 11월 6일 유승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유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좀 떨어뜨리고 조정하자. 90%는 근데 아예 낮췄어요. 폐지하자 이러면 안 돼요? 폐지하자는 내용 있나요? 폐지하자라는 법안도 있습니다. 이 등유에 부과된 개별 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등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지난 2월 28일에 정유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네, 추위만큼 힘든 게 없어요. 맞아요. 제가 군에서 훈련 받을 때 노숙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너무 네. 힘들더라고요. 자, 추위 이거는 무조건 도와줘야 되거든요.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이 개정안 참 긍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사실은 난방 안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이게 이제 개별 소비세 때문에 이게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아예 폐지하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똑같아요. 에너지 사치품 아니고 필수품이니까 특히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정도의 그 개정, 정책적 배려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하 내지 폐지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여기 있는 패널들 모든 사람의 의견이고요. 아마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빨리 좀 없애주세요. 네,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더위가 약자에게 더 덥듯이 추위는 약자에게 더 춥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충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주문을 했는데요. 정부도 뭐 한파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등에 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국회도 지금 논의 중인 민생 법안과 예산 처리 임무를 좀 완수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위가 약자에게 더 덥듯이 추위도 약자에게 더 춥습니다. 자, 여러분은 통통 법률아 놀자. 오늘 난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다. 자, 점점 더워지고 또 점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새롭게 시행하는 내용들이 있죠. 네, 우리가 지난 81회 때 다뤘던 건데요. 이 자연 재난에 폭염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잖아요. 포함시켰죠. 네, 근데 네. 폭염도 자연 재난으로 규정해서 다른 자연 재난과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 하는 내용으로 2016년 8월 22일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난 8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년 만에 통과를 한 거네요. 네.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다. 올해 안에 결실을 좀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모아 기도를 했었는데 통과가 또 됐네요. 좋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네. 논의한 대로 폭염과 한파가 이제 상시화될 거다. 이거 좀 법안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속하게 법안이 처리된 것 같습니다. 비록 2년이지만 지금 논의되고 신속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네. 좋고요. 9월 18일부터 이 내용은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도 적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 그 통과된 개정안에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폭염 외에도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이 한파도 한파, 명시적으로 예. 들어갔고요.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도 이 폭염으로 인한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이 되도록 한 점이 이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한파라든지 폭염 이런 이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더 좋지 않을까 법에서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그 개정된 법률에서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소급 적용 부분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 지난 여름 이 그 폭염에 굉장히 피해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을 그렇죠.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번 국회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소급 적용 잘 안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경을 써서 소급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준다. 국회가 좋은 일 하네요. 네, 특히 뭐 이 부분 여야 이견 없이 좀 조속히 통과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듯이 소급 적용 가능하게 한 부분 정말 국민 여론 잘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칭찬합니다. 네. 사실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에 이제 명시가 됐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 기후변화 문제가 뭔가 현실화가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모든 사항에 대비해서 탄탄하게
있게 이 법적 제도를 또 마련을 해두고 그리고 더 이상 기후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씩만 더 노력을 하면 더 이상 이제 피해가 줄어드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추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대처할 수 있게 됐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또 관계 부처에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통 법률아 놀자. 오늘은 난방에 관련한 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뭐 어땠어요? 저 이거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생각이 난 네. 건데 왜 우리가 요금제 이거 정기요금제 개편 얘기할 때 좀 조사도 잘 되고 조금 더 세분화되고 뭐 꼭 월이나 계절이 아니라 주의보 경보도 반영하고 그러면 이거 생각하니까 이거 꼭 핸드폰 요금제처럼 좀 옵션을 다양화시켜서 그렇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사용자의 패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에너지 약자도 좀 보호하고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그런 매트릭스를 더 촘촘하게 만들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요금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IT 광고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통계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이지선 기자 어때 좀 산업통상자원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한번 제가 문의해 보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써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네. 좋은 방법 같습니다. 추위가 다가오고 있고 또 올해 또 아주 맹추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걱정이지만 사실은 좀 가난한 분들 네. 또 추위 때문에 맞아요. 혹시나 큰일 날 수 있는 분들 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방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난방비나 뭐 전기세 많이 국가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상 기후는요 이미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는 날씨로 인해서 허둥지둥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얘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ff from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